우선 도시철도 2호선을 이야기할 때 이 도시철도 2호선을 왜 건설하게 되었는가, 왜 건설해야 되겠는가라는 질문부터 좀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광주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광주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이 광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광주의 발전을 정말 그랜드 디자인 해내고 그 광주 시민들로 하여금 필요성에 있어서 공감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이 도시철도를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광주의 그랜드 디자인, 그야말로 2년, 3년, 5년, 10년 후의 모습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어느 시점에 제가 말씀드렸던 2천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그 시점에 도시철도는 분명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역산해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가 분명한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그랜드 디자인과 연계해서 개통하고 도시교통 인프라를 늘리고 광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교통의 수단이 됩니다. 또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여수 밤바다, 그리고 순천만 정원, 한평 나비, 화순 적벽, 뭐 전주 한옥마을까지도 어쩌면 네. 그래서 전체를 묶어내는, 광주 전남을 전체를 묶어내는 그런 허브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좀 더 방식과 시점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엿듣는 기회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필요하기는 한데 시점을 보겠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광주시 입장은 올해 말까지 착공식을 하겠다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점을 무시하고 가시는 겁니까? 저희가 그랜드 디자인의 기획상으로 보면 2023년도에 광주 센트럴파크와 518m의 비치타워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역산해서 보면 사실은 지금 시점은 맞습니다. 다만 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청회를 통하든 어쨌든 한 번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지금 뭐 시점은 맞는데 이런 부분들 시민들의 의견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는 말로 좀 이해가 일단은 되네요. 네. 네. 또 하나의 관심사가 좀 전에 경제 말씀하셨으니까요. 광주형 일자리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주시가 용역까지 맡겨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윤장현 시장께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그런 상태이죠. 광주형 일자리 이 문제를 어떻게 다듬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추진해 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윤장현 시장님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를 제안한 점은 분명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형 일자리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콩 하나를 두 개로 나눠서 나누어 먹자라는 걸로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콩이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은 콩을 생산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좀 어프로치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광주형 일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세계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콩 이론이 참 좋네요. 네. 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죠. 광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것 같은데 전남 쪽은 미지근합니다. 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에서는 민간공항은 광주에 존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약간 의견들이 갈리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공항 이전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공항 이전 문제도 광주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없습니다. 이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광주 전남이 어떤 향후 5년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가 정해져야 이 공공항 이전이 정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텐데
이전 문제만 가지고 파편화돼서 정쟁의 대상으로 지금 들어간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를 그랜드 디자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그랜드 비전을 냈던 것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공공항과 광주공항 이전은 정말 불가피합니다. 대신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에 대비해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또 국제노선 다변화로 무안국제공항 성장을 우리 광주가 함께 견인해야 합니다. 불편함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광주 성정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설립하고 도심공항 터미널을 운영해서 공항 이용 승객의 탑승 수속을 편하게 하고 공항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공항 접근성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랜드 디자인으로 광주 센트럴파크와 518m의 타워가 만들어지면 전문가 추산 2천만 명의 인구 관광객이 유입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송정역에 마련된 도심공항 터미널을 통해서도 우리 코엑스에서 이렇게 수속해서 바로 인천으로 나가듯이 여기서 수속을 해서 무안공항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제 노선화 다변화도 국제 노선 나변화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함께 묶어서 이 호남 발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답변의 귀결이 광주의 그랜드 디자인 모아지는 것 같아요. 광주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다라고 하시면서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 이걸 전제를 하고 있는데 실은 지금 전남 쪽에서는 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안도 그중에 한 곳이죠.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광천동 신세계 호텔 대형 쇼핑몰 건설 관련해 논란도 지금 있어 왔는데요. 지역 영세 상가의 생존 문제와 겹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형 쇼핑몰 이런 부분들이. 네. 그렇다면 이 대규모 유통업체나 호텔이 광주에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후보님이 지금 생각하는 이 그랜드 디자인하고도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보면 대형 신세계 호텔과 대형 쇼핑몰을 건설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상인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그렇게 늘리면 기존에 있었던 상인들의 고통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요. 결국은 이 문제 본질은 또 광주의 경제 현실과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광주 경제가 침체돼 있어서 돈 씀씀이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우선 광주는 이제 산업이 어려워져서 돈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금호월드나 또 세정 아울렛이나 사장님들을 직접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소비가 제한된 구조 속에서 소비가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광주 영세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 그랜드 디자인 하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유입하게 되면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넉넉한 광주의 경제 속에서 아마 영세 상인들도 반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은 현재의 상인들을 그야말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먼저 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